2025년 여름,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본 전역이 바다에 잠긴다는 기이한 예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괴담 정도로 치부됐으나 예언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되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2025년 7월, 소문의 출처는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 타츠키 류였다. 타츠키 류는 지난 30여 년 동안 꿈에서 본 미래의 장면을 꾸준히 기록해왔으며 그의 예언 중 몇 가지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실현됐다. 특히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이미 10년 전 작품 표지를 통해 암시했던 일화는 지금까지도 높은 적중률로 회자되고 있다. 그런 그가 남긴 2025년 예언은 이렇다. 나는 꿈에서 해저로부터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봤다. 곧바로 거대한 물결이 일본 전역을 덮쳤고 그 쓰나미의 위력은 2011년보다 3배나 더 강력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2025년 여름이 가까워지자 일본 대도시에서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일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충격적인 예언이 먼저 등장한 것은 한국이라는 것이다. 이미 수십 년 전 한국의 저명한 불교학자이자 예언자인 타너 스님이 비슷한 미래를 명확히 제시했었다. 타너 스님은 오래전에 일본 열도의 침몰을 언급했다. 일본은 한순간에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다. 땅 아래 잠들어 있던 불의 기운이 꿈틀대며 크게 흔들리고 그 충격으로 일본 열도는 세계로 갈라져 3분의 2가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인과와 자연의 흐름, 우주의 조정이다. 이 예언은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타츠키류의 예언과 겹치면서 이제야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 두 사람의 예언이 공통으로 언급한 시점, 바로 2025년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타너 스님은 일본 침몰만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후 펼쳐질 세계 변화와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분명히 말했다. 세상은 바뀌고 땅과 바다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 중심에 한민족이 일어나게 된다. 타너 스님의 말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일본의 위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올 세계적 전환과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명확히 예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자리 잡을 것이라 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언을 단순한 호기심이나 공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타너 스님은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언을 남겼으며 그가 본 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너 스님은 191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김금택, 그의 아버지 김홍규는 독립운동가였다.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깊이 공부했고 특히 노장 철학과 도교 사상에 심취했던 타너 스님은 20대 초반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오대산 상원사의 고승, 하남 스님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길어야 10년만 출가 생활을 하리라 다짐했으나 그 인연은 평생의 길이 되었다. 그는 세속의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항상 말수를 아끼며 겸손한 태도로 수행에 전념했다. 그런 그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함석헌, 양주동, 이병철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까지 끊임없이 가르침을 청했다. 타너 스님의 강의는 깊이와 명료함으로 유명했다. 특히 1955년 한국대학에서 진행한 노장철학 강의는 일주일로 예정됐으나 학생들의 열렬한 요청에 따라 2달 넘게 연장되었고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명강의로 남아있다. 그러나 탄허 스님을 가장 돋보이게 한 업적은 불교 경전 화엄경의 번역이었다. 화엄경은 난해하기로 유명해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는 10년에 걸쳐 화엄경 80권 전체를 완역하고 주석을 더한 신화 엄경 함로를 1975년 완성했다. 일본의 한 불교단체가 거액을 제시하며 원고를 사려 했지만 타너 스님은 이 경전은 한국 불자들에게 남겨야 한다며 거절하고 국내 출판을 고집했다.
이 업적은 원효와 의상 이후 최대의 불사로 평가받았다. 타너 스님의 진가는 번역이나 강의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동양사상, 특히 주역과 정역,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을 예측한 예지자였다. 그는 결코 종교적 종말론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의 흐름과 인류 문명의 도덕적 균형을 연결하여 미래를 설명했다. 일본 침몰 예언 역시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타너 스님은 말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태양의 물이 하루에 440리 속도로 밀려와 일본 열도의 3분의 1을 덮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재앙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재정립되는 흐름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공포심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고, 이제 그 메시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타너 스님은 일본의 침몰을 단지 자연재해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인류 문명의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즉, 자연의 변화는 곧 인간사회의 변화와 맞물린다는 것이 그의 기본 전제였다. 그는 말했다. 지구의 기울어진 축이 바로 잡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인류 문명의 부조리함이 정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때가 된다. 그때 중심이 되는 것은 동방이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지역 예찬이 아니라 도덕과 정신, 그리고 인류적 균형의 재편을 의미한다. 타너 스님은 일본 침몰이라는 거대한 격변 이후 한반도가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 보았다. 그는 말한다. 물이 넘치고 땅이 꺼질 때 누가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지혜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가 말한 중심은 단지 지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도덕, 정신, 민중의 의식이라는 깊은 층위를 아우르는 통찰이었다. 특히 타너 스님은 민중의 시대를 강조했다. 권력과 자본이 아닌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힘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메시지였다. 세상이 무너질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로운 씨앗이 자란다. 땅에서, 사람들 속에서 깨어나는 힘이 있다. 그것이 진짜 지도력이 된다. 또한 그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영적 전통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에는 아직 숨이 살아있다. 가르침이 있고 절제가 있으며 오래된 혼이 깃들어 있다. 그것이 세계를 다시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타너 스님은 한반도의 주축 가능성을 주역과 정력의 원리에 따라 설명했다. 간태지축이라 불리는 이 축은 땅의 기운이 몰리고 빠져나가는 자리이며 한반도가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일본 침몰 이후의 세계가 물리적 재편만이 아니라 정신과 도덕의 전환을 겪을 것이라 내다봤다. 남을 죽이려는 자는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는 자는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은 도리로 회복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지 파멸이나 심판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고이자 회복의 기회, 재편을 위한 요청이었다. 그는 격변의 끝에 도달할 새로운 구조를 예고하며 그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설 것이라 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한 예언자들 역시 비슷한 시점과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중심엔 언제나 2025년, 그리고 동방, 더 정확히 말해 한반도가 있었다. 먼저 인도의 청년, 예언가로 알려진 아비냐 아난드. 그는 이미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전 세계적인 대변화가 2025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자연재해 예고가 아니라 문명의 재편과 인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2025년,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어떤 나라는 깨어나고 어떤 나라는 무너진다. 이 흐름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각이 아닌 베다 천문학과 인도 전통 점성술에 기반한 분석이었다. 아난드는 흐름의 중심이 동쪽이며 가장 작은 땅에서 가장 강한 빛이 날 것이라 강조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통찰이 있었다.
20세기 초 헝가리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부의 페트르는 동방의 사자가 서구 문명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예언은 정확한 연도는 없지만 후대 해석자들에 의해 주역 달력을 기준으로 2025년 전후로 해석되고 있다. 3번 흔들린 후 4번째 깃발이 동방에서 솟구친다. 그 깃발은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많은 해석자들이 한반도와 연결짓고 있다. 러시아 출신의 여성 예언자도 2025년을 진실이 드러나는 해로 보았다. 그녀는 꿈에서 검은 안개가 세계를 덮었고 그 안개가 걷히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해는 2025년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해가 2025년이며 변화의 방향이 동쪽이라는 점은 무척 주목할 만하다. 동방의 중심은 어디인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타츠키료는 일본의 위기를 말했다. 타노 스님은 일본 다음을 언급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본 것이다. 아비냐 아란드는 작은 땅에서 가장 큰 빛이 난다고 했고 페트르는 동방의 사자라 했다. 러시아 예언자는 뒤로 물러서는 나라와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를 구분했다. 결국 2025년은 세계가 방향을 전환하는 전환점이며 그 중심이 동쪽, 특히 한반도라는 공통된 메시지가 형성되고 있다. 타노 스님은 이를 주역과 정력을 통해 설명하며 한반도가 지구의 숨구멍이며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라고 했다. 그는 말한다. 진짜 준비는 군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다. 진짜 준비는 마음이다. 정신을 세우고 도를 따르고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게 깨어난 백성의 힘은 그 어떤 재앙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에게 던지는 요청이었다. 격변의 시대를 통과한 후 중심이 될 만한 자격은 겸허함과 준비, 그리고 민중의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놀라지 마라. 세상은 크게 뒤집히고 질서는 다시 짜인다. 물이 넘치고 땅이 꺼질 때 누가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지혜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가장 낮았던 자리가 중심이 된다. 가장 작았던 땅에서 가장 큰 지혜가 피어날 것이다. 이 메시지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 정신의 회복이 시대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격은 오직 준비된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타노 스님은 민중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말했다. 이전 시대처럼 무기나 지식이 지배하던 구조는 무너지고 공동체의 마음과 도덕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무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식이 권력이던 시대도 저물고 있다. 이제는 마음이 중심이다. 땅의 사람들, 낮은 곳의 민중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된다. 그들이 가진 것은 맨주먹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긴다. 진심이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 민중은 중심이 되고 한반도는 그 민중의 혼이 가장 오래 남은 땅이다. 그는 민중이 중심이 될 준비를 마쳤다면 지도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탐욕과 허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운명은 지도자의 심성에 달려있다.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찬 자는 무너진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중심에 서야 한다. 국민은 그 지도자의 거울이고 지도자는 국민의 내면이다. 그는 예언을 통해 어떤 인물의 등장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의식, 국민 전체의 깨어남이 새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보았다. 타노 스님은 한반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지구의 숨구멍이다. 기운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자리다. 여기에서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마음의 바람이고 정신의 바람이다. 무너진 세계의 질서 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놓을 것이다. 그는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조건으로 물리적 힘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을 꼽았다. 기술도 군사도 아닌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짜 준비는 군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다.
진짜 준비는 마음이다. 정신을 세우고 도를 따르고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게 깨어난 백성의 힘은 그 어떤 재앙도 넘는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위기 앞에 선 세계, 방향을 잃은 인류, 그 가운데 중심에 설 수 있는 나라는 스스로 준비된 마음을 가진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한민국,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가능하다고 그는 보았다. 타노 스님은 평생을 통해 우주법계의 이치를 설파했다. 그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 사상의 핵심인 인연과 상호의존, 즉 모든 존재는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연결된 조건 속에서 움직인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상의 흐름을 이해했다. 일본 침몰이라는 거대한 사건조차도 단절된 파국이 아니라 인과와 연기의 흐름 속에서 설명되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 인이 없으면 과도 없고 흐름은 조화 속에서 변한다. 자연은 인간의 마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으로 흐름을 거스르면 그 반작용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는 일본의 침몰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과의 응보, 즉 업보로 보았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행위의 흔적이며 그 축적된 에너지가 미래의 현실로 나타난다. 일본이 과거 수백 년 동안 벌여온 전쟁과 침략, 그리고 인간 중심의 욕망과 파괴적 개발은 결국 자연 질서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이 타노 스님의 인식이었다. 업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거기에는 분노가 없고 다만 균형이 있다. 이런 불교적 인과론은 단지 일본만을 겨냥한 경고가 아니다. 스님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이 흐름을 자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물질이 아닌 정신과 도덕이 주축이 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화엄의 가르침을 빌어 이렇게 말했다. 하나가 모두에 있고 모두가 하나 안에 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의 흐름 또한 이 땅에 반영된다. 중생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법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타노 스님은 특히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것은 불교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 닦음이었다. 그는 진짜 준비는 군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며 오직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고 이는 곧 보살행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는 깨달은 자가 단지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지고 걸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른바 대승불교의 이상이다. 지혜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비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만인을 위한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그래서 타노 스님의 예언은 단지 미래 예측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다가올 흐름을 미리 알리고 그에 맞게 정신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의 자비행위였다. 그는 경고만 하지 않았다. 언제나 회복의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인류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를 따르고 공동의 윤리를 회복할 수 있다면 흐름은 더 온화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는 관이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힘이다. 타노 스님은 그 관의 힘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았고 그 비전을 말로 남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있다. 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만 본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자라는 것을 본다. 이 땅에 이 민족에 다시 피는 것을 본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안다.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타노 스님의 예언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흐름을 읽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전해준 절박한 목소리였다. 2025년이 다가온 지금 그가 본 시간의 입구에 우리는 서 있다. 질문은 단 하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타노 스님의 예언의 중요한 부분을 들어보며 마무리하겠다. 일본은 한순간에 가라앉는다.
열도 아래 잠든 불기운이 터져나오고 그 여파로 일본 열도는 셋으로 갈라지며 3분의 2가 바다 아래로 내려앉는다. 이것은 인과이며 자연의 조정이다. 북빙하의 빙산이 녹으면 대양의 물이 하루 440리 속도로 밀려든다. 그 물결이 일본과 아시아 해안을 덮고 일본의 3분의 2는 바다에 잠기게 된다. 지구의 기울어진 축이 바로잡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인류 문명의 부조리가 정화되는 시기이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때다. 그 중심은 동방이며 나는 그 자리에 한반도가 서 있는 모습을 본다. 지진에 따른 자동 핵폭발이 일어나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소멸할 것이다. 이는 무기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자연과 연결된 흐름의 일부다.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지만 정력에서는 놀라지 말라고 가르친다. 남을 죽이려는 자는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는 자는 산다. 세상은 도리로 회복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구의 숨구멍이다.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며 여기에서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정신의 바람이다. 나는 본다. 이 땅의 사람들이 무너진 질서 위에 새로운 길을 놓는 것을. 진짜 준비는 군사도 기술도 아니다. 정신을 세우고 도를 따르며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게 깨어난 백성의 힘은 어떤 재앙도 이겨낸다. 가장 낮은 곳에서 중심이 솟고 가장 작았던 땅에서 가장 큰 지혜가 피어난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예언한 탄허 스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